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한 코스피.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올해는 다르답니다. 상호 관세 그리고 물가 우려가 다시 완화가 되며 시장은 안도했죠. 특히 코스피는요, 장중 작년 10월 30일 이후 처음으로 2,600선을 터치하기도 했고요. 코스닥은 750선에 안착해 연고점을 찍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 그럼 먼저 자세한 수급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 심수연 캐스터와 짚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가 상호관세 즉각 시행을 보류했다는 점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며 우리 증시는 빨간불 켰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0.31% 상승한 2,591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장중 한때 2,600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장 후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0.94% 상승한 756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은 6거래일 만에 순매도했습니다. 한편 선물 시장도 상승 마감한 가운데 외국인이 이틀째 강하게 순매수한 점 특징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온디바이스 AI 테마가 강했습니다. 정부가 1조 원을 투입해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며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린 건데요. 이번 달 대표 기업 후보를 선정한 후 3, 4월에는 후보 기업을 주도로 팀을 구성하고 5월에는 민간 대표 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소식에 더해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상승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섹터 내에서는 아이언 디바이스가 21%대, 어부부 반도체가 5%대 강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폰 관련주들이 빨간불 켰습니다. 현지 시간 9일 팀쿡 애플 CEO가 새로운 제품을 런칭할 것이라 언급한 가운데 시장에서 이를 아이폰 SE4로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섹터 내에서 거래량 높았던 종목들 상승률 확인해 보면요. 인터플렉스가 8%대, 삼성전기는 2%대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설비 섹터는 하락했습니다. 또 관세가 문제였는데요. 미국 시장에 진출한 초고압 변압기에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미국 수출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오는 4월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LS 일렉트릭이 8%대, 일진전기가 7%대 약세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 우려를 털어내고 상승하고 있는 우리 증시 전반적인 시장 상황 먼저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헤드라인, 코스피 장중 2,600선 돌파, 늘어난 거래대금에 훈풍 부는 한국 증시입니다. 우려가 완전히 가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됐으나 나라별로 검토를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죠. 즉 압박과 협상형 카드로 협상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판단이 커졌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물가 우려는 여전하나 생산자 물가 지수의 세부 항목 그중에서도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E 가격 지수 구성 항목은 오히려 둔화했다는 점 에서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하향 안정됐습니다. 이에 지수는 힘을 냅니다. 자, 주간 기준으로 봐도 우리 시장 점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늘고 있는데요. 월평균 코스피 거래대금은요, 작년 6조 원대에서 움직이다가 2월 들어 9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달 대비 28%나 늘었고요. 여기에 지난주에는 5거래일 중 3거래일은 10조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빚을 내 투자하는 소위 빚투라고 하죠. 신용융자 잔고는 13일 기준 17조 2천억 원대로 올라서며 작년 11월 15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시장 분석도 함께 짚어보면요. 삼성증권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평가를 합니다. 낙폭과대 업종이 순환매를 거치며 동반 상승 중이라고 했고요. 물론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과도한 우려보단 낙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우리은행은 올해 코스피가 5년 만에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관세 전쟁에 비껴나 있으면서 업황 전망이 좋은 조선과 방산과 같은 주도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둘째, 삼성전자 주가 흐름 반전, 마지막으로 미국의 극단적인 고평가 상황과 한국의 저평가 상황의 대립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의 시장 관심 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건요. 아직 외국인들이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시죠. 2월 들어 외국인은요, 코스피 시장을 8,100억 원가량 팔았습니다.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다시 삼성증권의 리포트로 돌아가 보면요. 삼성증권은 외국인의 매도 기조, 여기에 예탁금도 크게 늘고 있지는 않다며 시장에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 상태에서 매도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 업종 간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에 배틀을 짧게 잡는 전략이 유효. 오른 종목은 적절한 차익 실현을, 떨어지는 종목은 분할 매수를 권고했습니다. 호흡은 빠르지만 낙관 속의 지수는 계속 상단을 뚫고 올라가길 응원해봅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지난주 금요일 유독 강했던 섹터 CXL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CXL 양산 임박, 시장의 시선은 넥스트 HBM으로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HBM만으로는 안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죠. 넥스트 HBM 딱 일주일 전에는요. SRC, 실리콘 웨이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CXL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CXL은요.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로 직역을 하자면 빠르게 연결해 연산한다인데요. 다양한 장치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차세대 인터페이스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요. 기존에는 각종 장치, 예를 들어 CPU, GPU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CXL은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하고 있던 걸 하나의 언어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더 빠른 연산이 필요한 AI 시대는 필수적이죠. 관련해서 SK하이닉스는요, 1분기 말부터 양산에 돌입, 삼성전자는 최근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완료받자 곧 양산에 돌입할 거란 전망이 시장에서 퍼졌습니다. 시장이 본격 개화한다는 기대감은 원래도 있었는데 막상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던 지난날과는 다르게 이제는 정말 개화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관련 종목도 정리해 보시죠. 지난주 주가 반응이 제일 컸던 건 바로 TLB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CXL 개발에 참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CXL 메모리 모듈 PCB 개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은요, CXL 제품용 모듈 개발을 진행 중이로 삼성전자가 주 고객사인데요. 네오셈은 세계 최초 CXL 메모리 검사 장비를 상용화해 삼성전자 납품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오킨스전자 또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로 CXL 생산에 기반이 되는 DDR5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는 엔비디아가 개인용 AR 슈퍼컴퓨터 대중화에 필요한 특수 D램 모듈을 만들기 위해 자체 메모리 표준인 소캠을 개발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업체에 접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소캠에는 LPDDR5, 즉 저전력 메모리가 탑재됐다고 전해진 만큼 오늘은 네오셈, 심텍, 코리아 서킷 등과 관련주로 좀 수급이 쏠릴지 지켜봐야겠고요. 커지는 반도체 기술 변동성 속 이에 SIC면 SIC, CXL이면 CXL, 세부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도 있죠. 새로운 기술이 주목을 받을 때마다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오늘 주요 일정도 체크해볼까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레디언트가 200억 원 규모의 자사수를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보통주 1주당 2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다만 이날 발표된 실적의 경우 영업 손실 5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다음으로 세포치료제 전문기업 태고사이언스는 미국 FDA로부터 회전근개 파열 치료제 이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전체 임상기간은 약 15개월로 예상되는데요. 해당 소식에 태고사이언스 시간외에서 1.79% 상승했습니다.
한편 ALT는 지난해 영업 손실 122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36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23% 감소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시간외에서 4.43%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21일까지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미국을 찾아 관세 협상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미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 등 관계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적용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피력할 전망인데요. 정부 고위 통상당국자가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경우 개별 섹터를 넘어 우리 증시 전반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 미국에서 들려올 소식에 귀 기울여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바텍은 실적을 발표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자회사 두산바켓의 부진으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기업이 의외의 성적으로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제 전문기업 동국생명과학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공모가는 희망범위 하단을 밑도는 9,000원에 확정된 가운데 청약 경쟁률 역시 15대 1로 다소 아쉬웠는데요. 시초가는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관련 전망 이어지는 분석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